네, 이번엔 부동산 경기 시점 시작합니다. 부동산 전문 김경기 경제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시장에 참견해 보겠습니다. 단 한 건,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서울 강북 노도강이라 그러죠. 노원, 도봉, 강북구에 지난 그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20일부터 열흘간의 거래량입니다. 아, 열흘간의 거래량이요? 예, 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그 등재가 된 그런 실거래가 신고된 그런 건수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실거래 신고라는 거는 매매 계약을 하고 한 달 안에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많을 수는 있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그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이 되고 확 줄었다. 매매 거래가 확 줄었다.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그래도 거죠. 지금 일주일, 그러니까 9일 정도 나오네요. 규제 예, 예. 전에 9일 동안, 그러니까 열흘 동안에 예. 500건이었는데 예. 규제 후에 열흘 동안에 한 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500분의 1이네요. 네. 이 그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이 되니까 네. 결국은 그러면 그 일단은 매매 거래도 그 전에 마지막 5일장이라 그래서 몰렸고요. 그리고 이제 시행이 되고 나서는 이제 여러 가지 10개 이상의 그 서류를 준비를 해서 그 구청에 이제 접수를 해야 되고 네. 또 거래를 그 신고를 그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만큼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서울 전체, 아까 그 노도강이었잖아요. 서울 예, 예. 전체도 지금 보니까 많이 줄었네요. 맞습니다. 서울 전체적으로도 규제 전 열흘 동안 4,031건이었는데 신고 건수가 그 이후에는 174건으로 줄었습니다. 95.7%가 급감한 거죠. 거래가 이렇게 줄었다는 거, 거래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려는 사람이 없는 건가요? 팔려는 매물이 없는 건가요? 뭔가요? 매물도 줄었고요. 살려는 사람들도 그 전에 많이 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이후에 본격적인 거래 급감의 그 시기로 접어든 거죠. 반면에 이 서울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데는 아직까지 그 어차피 이미 그 기존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래가 여전히 그 20일 이후에도 146건이나 있어서 그래서 대부분의 그 지난 열흘간 일어난 거래 대부분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미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던 지역에서는 네. 그냥 계속해서 거래가 있었고 그렇죠. 그렇지 예. 않은 지역이 다 끊긴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궁금한 게 상승률 지금 화면에 나오고는 있는데요. 집값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거든요. 역시 주간 아파트값 상승폭도 꺾였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이 마지막 0.23%가 지난 월요일 기준인데요. 네.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이후거든요. 그 전에는 0.50%였습니다. 그러니까 0.50%에서 0.23% 절반 아래로 상승률이 뚝 떨어진 겁니다. 이 자치구들 특히 이번에 집값 급등세를 불러왔던 그 자치구들은 주로 서울 한강벨트에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 서울 성동구가 1.25%에서 0.37%, 광진구는 1.29%에서 0.2%, 그리고 강동구 1.12에서 0.42, 마포구도 0.92%에서 0.32%로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서울 아파트값 그 자치구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상승률 자체가 많이 떨어졌군요. 정말 이런 성동구 같은 경우는 1.25까지 올랐었네요. 예, 과거에. 어마어마했었죠. 그게 0.37 정도로 내려갔군요. 아무래도 거래가 줄다 보니까 이 상승률이 올라갈 수 있는 그 한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 얘기도 있어요. 이건 뭔가요? 역대급 강남의 한 아파트 초급매가 등장을 해서 전화통이 불났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 1%씩 오르면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연간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2배 가까이 뛰는 거거든요. 네. 이 역대급 상승장에 이 강남 그것도 서초구에서 초급매가 등장을 지난주에 해서 지난주에요? 한때 네. 부동산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궜었는데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얘기입니다. 이찬진 원장이 그 서초구 아파트를 우면동 아파트를 2채 대형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 다주택자다 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한 채를 팔겠다고 했는데 맞아요. 증여 얘기가 나왔다가 또 다시 문매를 맞았죠. 맞자. 그래서 처음에 20억 원에 내놨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부동산인지 어떤 이유인지 이제 네. 시세가 좀 거래가 많이 되면서 시세가 올랐다. 요런 아마 얘기가 나오면서 22억 원까지 매물을 올렸어요. 네. 그랬더니 실거래가가 18억인데 22억이면 4억 원이나 높은 가격에 내놓고
정령코 매도할 의지가 있는 거냐 이런 또 문매를 맞았고 그래서 다시 실거래가 그 직전 실거래가인 18억 원으로 4억을 낮춰버렸죠. 그러면은 이건 직전 실거래가가 예, 18억이었군요. 근데 시세 자체는 22억까지 올랐다는 얘기였군요. 그렇죠. 예, 주변 시세에서는 그 정도까지 오른 것으로 이제 추정이 돼요. 조금 보통 그러면 그 높게 정도의- 내놨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뭐 크게 그렇게까지 뭐 많이 가격을 올린 것 같지는 않지만 어찌 됐건 이 18억 원이라는 그 직전 실거래가와 똑같은 그런 어떤 그 초급매의 등장에 이게 초급매가 된 거군요. 초급매가 됐죠. 우면동 그 인근 중개업소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전화통에 불이 났고요. 반나절 만에 저희 기자가 전화를 했는데 바로 직전에 계약금이 들어갔다. 그것도 이 보통은 가계약금이라 그래서 네네. 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뭐 많게는 한 3, 4천, 5천 이렇게까지 넣었는데 이렇게 넣었다 배액배상 당해서 이 계약이 파기될까 봐 아예 그 매수를 하려는 사람이 계약금 10%를 바로 그 2억이죠. 바로 넣었다고 합니다. 바로 계약금을 넣고 예. 그냥 바로 계약을 한 거군요. 바로 그냥 계약이 끝나버린 반나절 거죠. 만에? 예, 반나절 만에. 이거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만큼 아직도 매수세가 살아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3구와 용산은 이미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오랫동안 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번 대책에 영향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몇 건이나 있었고 그런 어떤 매수세가 여전히 지금 그 강한 어떤 그런 정부의 규제에 잠시 숨을 죽이지만 그만큼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집은 이 집 강남의 한 집의 얘기였고요. 예. 지금 일단 시장은 얼어붙었고 그럼 오르던 집값도 일단은 멈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는. 현재 상태는 일단 멈췄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집값은 잡혔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전세 시장, 월세 시장이 걱정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전세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월세 난민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이 결과적으로 이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 전세 자금, 예를 들어 이 전세 자금을 대출을 받는 그런 것도 일단 일정 부분 영향을 받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 자금, 1주택자의 전세 자금 대출도 그 줄어들게 됐고요. 그리고 또 전세 물건이 나오는 것도 지금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대출이 안 나와요.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건도 적게 나옵니다. 전세 매물 자체가 그렇습니다. 적게 나오고. 예. 네. 물건도 적게 나오지. 그리고 이 전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력도 떨어지지. 이러다 보니 전세 물건은 전세 거래는 갈수록 줄고 있고요. 대신에 이 월세, 특히 반전세 거래가 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이 지난 9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이 전세는 1.9% 빠진 반면에 월세는 38.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 거래량인 거군요. 그렇죠. 예, 예. 거래량 자체도 전세보다 월세가 훨씬 많이 늘었네요. 예. 월세는 계속 큰 폭으로 늘고 있고요. 네. 전세는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월세, 임대차 중에 전세와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 이거를 이 전월세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전세보다 월세가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까지의 누계 기준으로 63%예요. 2건 중 1건은 전세가 아닌 월세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나오네요. 예. 21년도에는 43%밖에 안 됐습니다. 43%였는데 예. 올해는 63%까지.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네. 비중이 20%포인트나 높아진 거죠. 그러면 이제 월세 시대가 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예. 전세라는 거는 집주인한테는 사실상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였고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목돈을 묶어둬서 어떤 강제 저축 효과 이런 걸 기대하면서 내 집을 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전세 시대가 정말 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원래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네. 그렇게 결국은 또 집값이 오르면 그러면 그 올라가는 집값을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주택을 매수하고 그게 결국은 전세 매물로 나오고 이래서 전세가 다시 늘어나고 이런 그 순환 구조가 이뤄질 거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규제가 너무 강화되면서 이 사다리마저 이 틀마저도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약간 우려 섞인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세자금 대출뿐만이 아니라 전세 물건 자체를 지금 이번에 또 이 갭 투자도 이제 금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전세를 안고 주택을 매수하는 것 자체가 이제 금지가 됐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전세 매물 자체가 아예 나오는 것 자체가 줄어드니까 이런 결국은 전세가 더 줄고 대신에 전세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가고 월세가 일상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럼 결국은 그 월세에서 전세로 갔다 전세에서 자가로 가는 그 주거 사다리가 더 오히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 월세 값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 뭐 그 집을 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뭐 이해할 수 있는데 월세 가격은 오를까요? 그게 마찬가지로 걱정입니다. 월세 네. 가격도 일단은 상황을 봐야 되지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특히 서울 도심의 이 새 아파트, 특히 새 집에 대한 어떤 공급이 줄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이 누군가는 전월세를 구해야 되고, 그런데 전월세로 구할 수 있는 물건이 갈수록 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세 수요가 줄고 월세 수요가 늘고는 있지만 그만큼 월세 공급도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월세 불안도 계속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도 궁금합니다. 정부 네. 일단 오르던 시장은 멈춘 상황이니까요. 예. 정부는 일단 안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과연 정부는 그다음 대책을 뭐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정부가 일단 그래도 상승폭이 꺾인 것에 대해서, 특히 절반 아래로 꺾인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안도를 하는 모습인데요. 그렇지만 이 안도로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삐를 조이지 않고 주택 이상 매수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또다시 예고했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라는 것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요. 예. 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범부처로 만들어진 상설 조직인데요. 뭐 이런 불법행위 조사, 뭐 협력 강화하고 적극 단속을 한다는 그런 어떤 계획이고, 내년 초에는 아예 부동산 감독기구로 정식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 수사 조직도 들어갑니다. 국세청 예. 얘기도 있네요. 네.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 지금 나오는 그 그래프는 이 국세청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국토부로부터 받아서 네. 그래서 그 자금 출처, 주택을 매수했을 때의 자금 출처를 정밀하게 검증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들어갔으니 예. 앞으로는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 자금 조달 계획서가 있군요.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네. 그 규제 지역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라는 걸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써서 내가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집을 샀는지 그거를 관할 간청에 신고를 신고하는데.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국세청에 이게 상시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그거를 상시적으로 국세청이 받아서 자금 출처를 집중 검증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코너 속 코너 경기에게 물어봐 부동산만 질문 가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꽁꽁일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3개월 봅니다. 3개월이요. 예, 네. 3개월은 꽁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그게 저의 어떤 그 지금까지의 어떤 그 경험칙과 이런 걸 볼 때 판단인데, 이 왜 그러냐? 네. 일단 연말까지는 그 대출이 일단 이미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금융기관들이 많지 않아요. 그게 일단 첫 번째 그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주택 거래가 많이 됐고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요자들이 내가 이 오른 가격에도 과연 대출도 잘 안 나오는데 과연 집을 사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의문점이 많이 드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두세 달 동안은 주택 거래가 계속해서 이 줄어드는 어떤 급감인 상태가 지속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 초가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 은행들이 기본적으로 이 연간 기준으로 대출 총액을 정하는데 내년 초가 되면 다시 이제 새로운 대출의 총액을 계산하는 그런 시기가 열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봄 이사철도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좀 낮아지거나 약간 급하신 분들이 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다시 움직일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선 보입니다. 네, 3개월 일단 보셨습니다. 일단 3개월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 시점 얘기했습니다. 김경기 경제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